안녕하십니까. 꽹호의 경제 이야기 1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5월에는 주식을 팔아라 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대화를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부동산 이야기입니다. 서울 집값이 잠시 반등해서 바닥이 지났나 그런 의견도 있었지만 KB부동산이 지난 22일 날 발표한 주간 KB 주택시장 동향에 따르면 17일부터 아파트 매매 가격이 전주 대비 0.25% 하락했습니다. 서울 집값도 하락폭이 6주 만에 다시 확대되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이 현지 시간 15일 날 많은 이코노미스트를 상대로 한 설문조사에서 이코노미스트들은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수개월 전에 예상했던 것보다 더 단단하고 견고해졌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인플레이션이 더 오를 것이고 연준의 금리 고공행진이 지속될 것이라고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별로 좋은 예상은 아니죠. 한편 미국 시간으로 21일 날 S&P 글로벌에서 4월 서비스 구매 관리자 지수 PMI라고 하는데 이것이 발표되었습니다. 53.7로 이 수치는 작년 5월 이후 12개월 만에 최고치입니다. 이렇게 서비스 구매 관리자 지수가 높게 나왔다는 것은 거시 지표가 굉장히 좋아졌고 그래서 침체 우려를 불식시키는 수치죠. 이렇게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가 크게 완화되자 5월 초에 있을 FOMC 회의에서 연준이 금리를 0.25포인트 올릴 확률이 높아졌습니다. 시장은 그 확률을 지금 88%로 보고 있습니다. 앞서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이코노미스트를 상대로 한 여론조사에서는 인플레이션이 지속되고 연준이 쉽게 금리를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안 좋은 예상이 주를 이뤘는데 여기서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해소되는 것으로 완화되는 것으로 시장은 그렇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부정적으로 다른 쪽에서는 긍정적으로 시장이 각각 반응하는 것이죠.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 2000년 초부터 지금까지의 주봉입니다. 21년 6월 하순에 고점을 찍고 지금 쭉 내려왔다가 22년 9월 말부터 다시 상승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23년 연초부터 보면 4월 21일 현재 14%가량 상승했습니다. 굉장히 많이 올랐죠. 여기 보시면 2002년 1월부터 5월 사이에 코스피 하단이 2550 그리고 상단이 2750포인트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코스피 지수가 22년 1월부터 5월 사이에 박스권 하단 2550에 다다랐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약간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죠. 그동안 상당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 숨 고르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전 포인트는 앞으로 이 박스권을 코스피가 극복하고 더 올라갈 건지 물론 좀 더 숨을 고르면서 옆으로 횡보할 수도 있겠죠. 또 아니면 하락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코스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주에 약 1% 빠졌습니다. 3월 중순부터 다시 랠리를 펼치다가 지난주에 약간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피 연초 대비로 보면 현재 14% 정도 오른 상황입니다. 상해 종합주가지수 지난주에 1% 정도 빠졌습니다. 그래서 연초부터 보면 현재 약 6%가량 오른 상황입니다. S&P 500 지난주에 0.09% 빠졌습니다. 거의 보합 상태라고 볼 수 있죠. 연초부터 보면 약 8% 정도 상승한 상태입니다. S&P 500은 더 분명하게 3월 중순까지 하락했다가 그때부터 다시 랠리를 펼친 모습을 도표에서 볼 수 있습니다. 나스닥 지난주에 0.3% 앞선 주 대비 빠졌습니다. 나스닥도 3월 중순부터 다시 랠리를 펼쳐서 지금 현재 약 16%가량 오른 상태입니다. 유로스톡스 50 마찬가지로 3월 중순부터 재랠리를 펼쳤죠. 유로스톡스는 앞선 주 대비 심지어 0.37% 지난주에 올랐습니다. 그래서 연초 대비로 약 14%가량 오른 상태입니다. 비트코인 지난주에 많이 빠졌습니다. 7.5%가량 하락했고요. 하지만 연초 대비로 보면 현재 그래도 64%가량 상승한 상태입니다.
비트코인도 3월 중순부터 또 다시 한번 오르는 것을 차트로 확인할 수 있죠. 서부 텍사스 중진류 지난주에 약간 하락했습니다. 금 가격 일봉 차트입니다. 온스당 2,000을 돌파했다가 지난주에 약간 숨을 고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온스당 1982불인데요. 연초부터 보면 현재 약 9%가량 상승한 상태입니다. 2년물 국채금리 1년 차트입니다. 5월 초에 연준이 금리를 0.25% 올릴 거라는 예상 때문에 지금 2년물 국채금리 최근 들어서 다시 오르고 있죠. 10년물 국채금리도 2년물처럼 최근에 다시 조금 오르고 있습니다. 미 달러 인덱스 계속 약세 국면입니다. 앞선 주 대비 지난주에 0.2%가량 하락했습니다. 경우의 경제 이야기 이번 주에는 5월에는 주식을 팔아라 라는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17일 날 미시건 대학의 4월 소비자 심리 지수가 발표되었는데요. 소비자들의 단기 1년 인플레 기대가 4.6%로 상승했습니다. 전월에는 3.6%였는데 소비자들의 인플레 기대가 높아진다는 것은 경기가 활성화된다는 뜻으로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21일 날 S&P 글로벌의 4월 구매 관리자 지수 PMI 종합 예비치가 53.5%로 나왔습니다. 시장 예상은 52.8%였는데 이것을 상회했고요. 3월에 52.3과 비교했을 때 크게 높은 수치가 나왔습니다. 이것도 시장에 긍정적으로 반응했죠. 21일 날 필라델피아 연방은행이 발표한 4월 제조업 지수가 마이너스 31.3으로 나왔습니다. 시장은 마이너스 19.3을 예상했는데요. 이 마이너스 31.3은 코로나가 발생한 직후 2000년 5월 이후 최저치입니다. 이것은 시장에 큰 쇼크를 줬습니다. 컨퍼런스 보드 3월 경기 선행 지수가 전월비 마이너스 1.2% 낮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 3월의 경기 선행 지수는 지금 12개월 연속 하락한 지수입니다. 그래서 경기 선행 지수가 지금 12개월 내에 계속 하락하고 있으니까 시장에 안 좋은 영향을 미쳤죠. 이렇게 지난주에는 플러스 되는 지표와 또 시장에 마이너스 효과를 주는 지표가 뒤엉켜서 혼란스럽게 발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시장은 앞으로 경기가 연착륙할 것인가 아니면 경착륙할 것인가 두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실업률로 보면 3.5%로 완전 고용 수준입니다. 하지만 에너지와 음료를 제외한 근원 인플레이션 수치는 5.6%로 좀처럼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연준이 지난 1년 동안 약 4.75%, 475bp 금리를 올렸습니다. 과거 역사적인 예를 살펴볼 때 이렇게 급격하게 금리를 올리면 항상 어떤 문제가 터지죠. 과연 이 급격한 금리 인상은 시장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모두들 촉각을 세우며 이런저런 지표를 또 시장의 반응과 추이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증시 속담에 세린 메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5월에는 주식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주식을 팔라는 그런 속담입니다. 과연 5월에 주식을 팔아야 될지, 그래서 4월 말로 접어들면서 지금 주식시장이 눈치를 보면서 주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주부터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이 발표됩니다. 과연 이 실적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주식의 향방이 결정될 것 같습니다. 꽹우의 경제 이야기, 오늘은 시편 9편 9절에서 10절 말씀을 가져왔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시요 환난 때의 요새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3월 중순 랠리를 다시 펼친 증시는 4월 하순에 이르러 지난주 숨고르기 국면에 다다랐습니다. 앞으로 하드 랜딩이 될지 소프트 랜딩이 될지 누구도 모르는 오리무중 상황이죠. 지금 실물 경제는 부동산이 하락하고 있고 연준이 계속 단시간에 금리를 높이 올린 상태이기 때문에 녹록지 않은 그런 상황이죠. 이런 때에 우리가 의지할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압제당하는 자의 요새시요 환난 때의 요새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새는 적이 쳐들어왔을 때
들어가 숨을 수 있고 또 내 생명을 지켜주는 든든한 군사적인 방어 시설입니다. 여호와는 요새라고, 그래서 그분은 나를 보호하고 지키신다고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를 아는 자, 주를 믿는 자는 이 요새 역할을 하시는 여호와를 의지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당신을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깽호의 경제 이야기 시청자 여러분, 요새이신 하나님, 그분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을 찾는 이들을 버리지 않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번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